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인광주 북구청장을 만나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네, CNB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3만 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아직도 낮에는 이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소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히 유의하시고 43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민선 8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서 그동안 1년간은 그동안 이제 민선 7기에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들을 네. 연속성도 확보하면서 완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었고요. 네. 또 이제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체들,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자영업체 소상공인의 대책들, 또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든가 민생경제 부분에 저희들이 더 진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북구는 복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 발굴하고 복지 수요 정책에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창업과라든가 다양한 그런 민생 정책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네. 또 이런 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틀을 만드는 1년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1년간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을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은 재선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북구 하면은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복지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18년도만 해도 본예산이 한 5,700억 규모였는데 네. 그 예산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중앙부처 또 시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저희들이 20년 9월부터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어서 지금 네. 4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상과 공모 사업이 저희들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상도 7회, 그다음에 국무총리상도 8회,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2,295억이니까 네. 그렇지 2,300억 정도의 상사업비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또 특별 교부세와 특별 교부금을 930억 원 되는 네.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2022년도 혁신행정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자체 장들은 다 이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저도 대통령상 여러 분야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이 상에서 기초단체 226개 시군구에서 저희 북구가 유일하게 1등을 해서 네. 대통령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 네.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1,700공기짜리 땅과 열정, 우리 43만 국민들의 성원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청장님과 구청은 올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8월 7일, 8일로 기억합니다만 네. 500년에 내리는 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네. 500mm 이상이 내려가지고 특별 재난구역으로 침수가 돼서 피해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공공시설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방구복구를 했습니다만 네. 침수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행안부 우수조리 시설 3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재작년에는 문흥동 성당 120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북구청 앞에 191억, 올해는 3연승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신안교 일원 311억에서 620억 정도의 우수조리 시설 북비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이건 행안부 사업입니다. 또 환경부 사업으로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있는데 서방천 네.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도 국비로 200억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북구가 더 항구적인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청렴도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청렴도는 어느 지자체장이든지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 북구도 올 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네. 저희들이 청렴도 2등급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노력도에 대해서는 전국 자축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렴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주민 시책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갑질이 요새는 조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갑질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질 거름망 실천 강령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저희는 올해 작년에 8기 들어서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청렴 실천 다지는 캠페인이라든가 네. 더치페이 실천, 또 청바지 데이,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이런 네. 것들을 실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청렴을 더 일상화하는 것을 더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광융합 무역 추진단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성과를 냈죠. 예, 예. 네, 중소기업 활성화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중소기업은 저희들도 한 2천여 개 첨단 1, 2, 3단 또 본천 3단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애로사항들은 경제종합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작년에 광산업진흥회가 대한민국 진흥회가 광주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산업이 그 전에 박광수 시장님 때 특화산업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저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한번 그 해외 판로망을 한번 해줍사 해가지고 올 4월 달에 광산업진흥회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 마닐라와 하노이를 갔었거든요. 가서 수출 상담회를 했는데 현장 계약액도 한 22억 정도 네.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상담액이 한 200억 정도 됐었는데 네. 계속 꾸준히 저희들이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더니 한 120억 정도의 이번에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19년도에 우리 북구가 광역시 자치구에 처음으로 DJ 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바이어 초청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화장품이라든가 실생활에 관련된 제품이 많이 현장 계약도 한 20억 넘게 네. 상담액도 많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해외 발로 개척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리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소상공인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북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또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체가 광주시에 한 3분의 1 정도, 한 2만 2천 개 정도가 우리 자영업체 소상공인들이 북구에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전국 최초로 자영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네. 그분들에게 여러 코로나 여러 가지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또 이제 산무 특례 아마 자치구에서는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었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에 카드 수수료 지원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렇게 밀착 행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8기 들어서 민생경제 상생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금을 예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포용적금이라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 4%와 네. 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1.5% 우대금리 또 북구에서 1.5% 저희들이 7%의 고금리의 자영업체 그런 상품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북구는 최근 생활 밀착형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또 발굴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우리 북구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국의 특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입니다. 네. 그만큼 복지 수요가 많고 복지비 지출이 많은데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네. 그동안 이제 수원 세몬이라든가 인천 형제권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걸 발굴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전국의 가장 많은 협력 기관들과 사각지대의 발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종교 사단체에 지금 천주교, 불교, 기독교, 네. 원불교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협약도 맺어가지고 발굴해 나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수도 사업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가스, 뭐 편의점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중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에 신고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분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 말에는 이제 이런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서 네. 등기 우편을 보내서 또 그분들이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쪽도 저희들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아마 그 협약하는 기관 수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발굴했다 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해 나가고 특히 저희들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상담 거래소를 만들어서 네. 요새 전월세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명절을 맞아 따뜻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천사 무료 급식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17년부터 우리 천산무료 급식소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이렇게 급식을 제공을 하다가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단한 곳이 전국적으로 2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천산무료 급식소 담당하는 한국나눔연맹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재개를 먼저 했습니다. 네. 1월 달을 하면서 지금 월수금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나눔연맹에서 안천홍 총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정말 도와주고 계시고 네.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3차례 정도 나눠와서 월수금 이렇게 한 5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사도 저희들이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거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저희 좋은 혜택을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와는 별도로 네. IBK 기업은행과 또 이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네. 지금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짜장면을 5군데 지금 국민님들이라든가 취약한 분들이 이제 두암동에만 산산부르시가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5군데를 짜장면을 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끼니 걱정이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와 함께 북구의 통합돌봄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통합돌봄 조직을 2021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아마 전국 자치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임대 아파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초수급자도 많고 독거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도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 나가면서 네. 올해 저희들이 이제 동에도 이렇게 복지 수요가 필요한 분들을 하시다가 또 4월 달부터는 이제 강주형 통합돌봄이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인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강주형 통합돌봄과 같이 더해서 저희들이 우리 북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시책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의료 통합지원 무호복지부 상배년 28억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아픈 데가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그동안 잠깐씩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했습니다만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의사분들께서 찾아가거나 오시는 분들을 네. 의료 권역을 통해서 저희들 케어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북구는 최근 평tum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평등의 습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무등산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네. 충민사가 있는데 그 길에 한 2km 정도 안에 쭉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는 북방산 개구리가 우리 국내 최다로 번식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희귀종이나 식물이라든가 천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물들이 786종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환경부에서 일단 적격 심사는 받았습니다만 람사르 사무국에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등산 국립공원 사업사와 또 관계되시는 환경단체와 잘 협의해서 네. 우리 람사르 습지가 등록이 되도록 평등의 습지가 네. 람사르 습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북구는 청년 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제 민선 7기들에서 가장 이렇게 역점을 갖고 있는 게 청년 정책입니다. 네. 저희들이 북구에 대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 종합 취업 구축을 핵심 공약을 걸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청년 친화도시 절에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 4개년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청년센터를 20년에 개소를 했는데 그 이름이 청춘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원 오프라인에 접속한 수가 17만 명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구단이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찾는 청년센터이고 많이들 이렇게 우리 청년센터 청춘이라는 걸 방문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그 좋은 정책들을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자격시험 응시로도 지원하고 또 모의 면접이라는 AI 역량 검사 다양한 지금 지원책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많이 문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대학교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 타운으로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취창업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가 중이동쪽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에 청년 창업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라든가 대학 타운형에서 한 40호 정도의 청년 창업 공간이 돼서 네. 청년 창업 쪽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역점을 기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청장님은 민선 7기부터 생활 SOC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이 SOC 사업이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이제 18년 이제 7기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네. 북구만이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종합체육관도 없죠. 네. 공연장을 하는 문화센터도 없지. 어쨌든 그 두 개의 사업은 바로 국비 사업을 통해서 개관을 이미 했고요. 네. 그다음 생활복합 SOC 사업이 지금 저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6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또 도시 인정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10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네. 8개소가 개소가 되고 도서관도 그전에는 우남도서관 7도서관이 2개소 뿐이었습니다만 중흥도서관, 그다음 신용도서관, 그다음 양산도서관이 개관이 됐고 네. 체육센터도 우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체육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4, 5월에는 경양초등학교 우남동하고 오치동에도 종합 커뮤니티센터가 체육관을 포함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체육관, 도서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 내리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르네상스 시대를 네. 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최근 청장님은 주민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지역민의 이야기를 가까이 듣고 계십니다. 취임 초부터 다양한 현장을 직접 다니고 계시고 있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정책의 기본에는 주민이 있고 헌법에도 주민이 주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답이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생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은 주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예산철 되면은 그 전에 네. 가서 주민들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주민 간담회를 279회를 제가 실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91%인 1,397건을 1,4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이걸 해결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민생 현장도 151회를 운영을 했는데 한 95% 정도가 520억 원을 들여서 네. 해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구정을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민선 8기 남은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나 시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1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들이 돈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7기에 썼던 지금 슬로건이 국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서 행복북구도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네. 어쨌든 그 돈을 자기 살림하듯이 꼼꼼히 이렇게 더 전략해서 네. 국민들의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8기에는 저희들이 공약으로 행복북구를 위해서 6대 분야 42개 실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분야에도 공약이 거의 100%가 달성이 되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런 분야별로 또 시대가 요구하는 녹색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CMB 광주방송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민선 7기 4년이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 4년은 이제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건강 특별히 챙겨주시고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